다음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문제 정도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양필, 차하장, 소기세로 암기하십시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은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가장 나중에 차감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죠. 순간적으로 제일 나중에 차감하는 것은 기본공제를 착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다음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가장 나중에 차감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됩니다. 즉, 이 계산구조를 외우면 간단히 풀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나 계산구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도 따라 정해지는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는 물건별로 계산하며 양도소득 금액부터는 양도자별로 계산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능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찾는 방법이 바로 추계방법인데, 양도가액의 추계방법은 1순위가 매매사례가액, 2순위가 감정가액, 3순위가 기준시가입니다. 매감기로 암기하시고, 취득가액의 추계방법은 매감 환기로 암기하십시오. 1순위는 매매사례가액, 2순위는 감정가액, 3순위는 환산가액, 4순위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양도가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란 실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시가로 재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인 요건으로는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일체 비용을 말하며 취득세,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인정합니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 시 취득에 관한 소송 비용이나 취득 원가에 관한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잔존재화 양도 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잔포로 암기하십시오.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 X로 암기하십시오.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감소로 조정금 받은 사람은 비과세한다. 조감비로 암기하시고, 즉 조 X, 잔포, 조감비로 위 세 문장을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익적 지출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종류로는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는 경우, 금융거래 사실 증명하는 경우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계조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의 세무 대리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양도성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 비용,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타인 토지 도로 신설 시 그 시설비, 신고서 계약서 작성 비용, 금융기관 양도 시 발생하는 매각 차손, 취득 쟁송 소송 비용,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이자 상당액,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상, 폐업 시 잔존재화 양도 시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류로는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지출 비용,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 삽입 비용, 사방 사업에 소요된 비용,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 재산세, 종부세, 지적 제조사 면적 증가 시 징수 조정금, 필요경비 임의 삽입 시 주택 취득대금 충당 대출금 이자 지급액, 사업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양도 차익을 추계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3%를 적용하며 미등기 양도 자산은 0.3%를 적용합니다. 용의권,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7%를 적용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1%, 기타 자산이나 주식 출자 지분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1%를 적용하며 미등기 자산 양도 시에도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십시오. 양도 직접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매각 차손은 원칙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만 예외로 금융기관 의해 매각 시는 금융기관 매각 차손 한도에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특징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며 국내 물건이든 어디 살든 무조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 건물이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 시 여기서 비사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둘째,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하며, 셋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 양도 시는 30% 한도에서 매년 2%씩 공제되며, 넷째, 공제율은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매년 2%씩 30% 한도까지 적용하며, 건물, 토지, 조합원 입주권은 3년에 6%, 15년에 30%를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대상으로는 첫째, 미등기 자산이나 국외자산 양도시, 둘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과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셋째, 토지나 건물이 보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거나, 넷째, 거주자가 국외 토지나 건물 양도시인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단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 양도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줍니다. 즉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도 국내 물건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계산은 원칙은 취득일에서 양도일이지만 예외적으로 2월 가세인 경우는 증여 한자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이며, 여기서 증여 한자의 한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서 양도일까지라는 거 특징임이죠. 상속 중 일반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서 양도일까지이며, 가업 상속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이며, 상속 시 세율 적용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라는 거 주의하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이 매년 2%씩 증가하는데 최고한도 30%까지이며 여기서 비거주자도 2%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이 매년 8%씩 증가하며 최고한도 8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 보유시는 집이 아닌 상가로 봐서 8%가 아닌 2%까지는 공제 적용해준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하며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단축 요건이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이 부분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으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거주요건 추가 이 부분도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 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는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 부분도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부분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으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미리 기억하십시오. 미등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면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배제되며 세율은 70%까지 적용합니다. 엄청 세죠?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필요경비는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